이렇게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 밑밥을 내려보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거 밑밥 내려가는 거 관찰 잘 하셔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밥 주걱으로 밑밥 바구니에서 밑밥을 이렇게 탁 한 숟갈 뜹니다. 이렇게 탁 들어가 있을 때는 이 밑밥이 바로 여러분 거예요. 내가 떴다 그러면 제 거예요. 그렇죠? 탁 던지는 순간 그 날아가는 밑밥은 제 게 아닙니다. 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 것이냐? 바다, 물 거예요. 물. 바다 거예요. 그래서 밑밥이 착수가 되면 가라앉는 침강 속도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침강 속도. 그러니까 던져진 밑밥이 수면에 착수됩니다. 수면에 이래 탁 던져진 밑밥이 탁 착수가 딱 되어서 이게 가라앉습니다. 딱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서 떠내려가요. 왜? 조류가 행으로 지금 조류가 행으로 갈 때예요. 조류가 행으로 갈 때이기 때문에 조류가 가는 방향을 따라서 밑밥이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던져진 착수된 곳에서 떠내려가면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은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눈에서 사라지게 되면 통영권을 기준을 둔다 그러면요, 탁도 오로 잡을 때 던져진 밑밥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면 약 1에서 1.5m가 내려가요.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면 1에서 1.5m가 내려간다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래 던져보니까 그렇게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던져진 밑밥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가 내가 던진 밑밥이 약 1m 정도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어디에서 안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안 보이느냐?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시간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던진 밑밥이 착수되게 되면 임의로 마음속으로 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탁 던져놓고 탁 착수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계를 안 봐도 돼요. 그게 가라앉을 때까지 5번 정도 셀 때 가라앉았다, 혹은 10번 정도 셀 때 가라앉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니까 눈에서 보이지 않더라 하게 되면요, 자신이 던진 밑밥은 10번을 세게 되면 어떻게? 요 거리가 약 1m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1m를 떠내려가고 1m를 내려간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거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림짐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렴풋이 셈을 하지 않으면 델타 조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이곳에서 수심이 약 한 5m라고 우리가 가상을 합시다. 5m. 막 10m도 될 수 있고 20m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계산을 하기 위해서 5m라고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 봅시다. 대입을 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자신이 던진 밑밥은 5m 아래에 가라앉으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입질받은 지점 5m 위에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5m 위에 5m 던져서 몇 번? 5번을 세니까 1m를 더 내려갔다 그러면 25번을 세게 되면 자신이 던진 밑밥은 5m를 더 내려가고 5m를 내려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인수분해보다 쉬워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 10m의 수심이다 하게 되면 10m 위에 던져주면 되겠죠. 10m 위에 던져서 몇 번을 센다? 10번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딴 거 보십시오. 던져놓고 또 던지고 던지면서 계속 세십시오. 그러면 10번을 세게 되면 처음 던진 밑밥은 착수되어서 10번을 세게 되면
어떻게 10m를 또 내려가고 10m를 내려갑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m 오차 간격을 정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자신이 던진 밑밥이 들어갑니다. 김문수 이름 석자를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에 던지느냐? 자신이 원하는 입질 지점이 있다 그러면요, 그 2미의 포인트에서 수평 직경선을 걷는 겁니다. 수평 직경선을 쫙 그어요. 그래서 그 위에 10m 혹은 5m 위에가 밑밥이 착수되는 지점입니다. 왜? 이곳에 조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 초가 있다 그래도 이 조류가 그 초를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기 때문에 떨어진 밑밥을 그냥 그대로 포옹을 하고 가요. 쫙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미 수평 직경선을 걷고 여기에 밑밥을 던져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밑밥은 가라앉 점에서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전주동 낚시에서 우리가 암맥이라든지 암맥, 옥수수 알갱이 이런 입자가 큰 곡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요, 옥수수 알갱이 저 이때가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맥이라든지 이 옥수수 알갱이 이런 입자가 크고 비중이 무거운 곡물이 밑밥에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 전주동 낚시가 굉장히 불리해져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제가 왜 미끼를 옥수수나 잡어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옥수수나 참개찌렁이 혹은 다른 이런 미끼를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면요,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끼 컨트롤이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릴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어가 많다 그래도 이 낚시 방법을 알게 되면 잡어는 있어야 됩니다. 잡어가 없는 상황은 물고기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밑밥을 탁 던지면 잡어가 확 모이면 그 밑밥 정말 좋은 겁니다. 밑밥을 던지는데 잡어가 안 모인다. 그 밑밥 의심하면 한 번쯤 이렇게 색안경 써봐야 돼요. 잡어가 엄청 모여주게 되면 그 밑밥은 정말 좋은 밑밥이에요. 그래서 이런 암맥이라든지 옥수수 알갱이 가급적 사용 안 하는 것이 델타 조법에서는 유리합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밑밥이 이온화되어 버려요. 무거운 것은 빨리 가라앉아 버리고 가벼운 입자는 흘러가 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던져서 밑밥이 흘러가는 것은 뭉쳐진 집어제가 흘러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뭉쳐진 집어제는 뭉쳐서 던져놓게 되면 어느 정도 내려가면 확산대가 없어요. 다 풀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냄새만 가지고도 충분히 집어 효과를 합니다. 크릴 잔해가 물고기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임의의 포인트에 가라앉는 것은 크릴입니다. 크릴 잔해입니다. 물론 수심이 얕은 곳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심 10m 이래 이짝저짝 되는 수심에서는 집어제 뭉치가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급적 될 수 있는 한 무거운 이런 곡물성 집어제는 첨가하지 않는 것이 델타 조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델타 조법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델타 조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델타 조법 할 때는 크릴만 사용합니다. 물론 잡어가 크릴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많이 많이 달라들 때는 확산성이 강한 어분계열의 집어제를 함께 어우러서 던져주게 되면 위에서 집어제가 확 풀어집니다. 그러면 잡어들이 거기 다 모였을 때 잔해가 큰 크릴은 제 계산대로, 내가 계산했던 대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크릴만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자기가 선 곳에서 임의의 수직 직경선을 긋습니다. 정확하게 딱 써서 내 포인트가 이곳이다 이런 거죠. 저곳이고 밑밥은 저곳에 던지다. 눈을 탁 이렇게 돌려보면서 탁탁 째려보고도 정확하게 정면으로 딱 써서 쫙 긋습니다. 여기에 수평선이 아무것도 없다는 파망망대해 같으면 문제가 좀 다르겠지만 무슨 이런 그 지형지물이 조금 있다 그러면요, 지형지물 꼭지점을 보고 가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하는 것을 딱 보고 임의 직경선을 쫙 긋습니다. 여기가 중심부예요. 중심부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자신의 채비를 가지고 와야 돼요. 밑밥은 여기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요. 아주 이제 계산대로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곳에 미끼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요, 자신의 채비는 이곳에서 45도 각도로 되는 곳에 착수를 시켜요. 채비를 45도 정도로 탁 던져요. 이렇게 쫙 던지겠죠.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조금 힘이 들겠지만 오히려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면 굉장히 유리해요. 이렇게 왜 유리하냐면 착수될 때 라인은 항상 이렇게 펼쳐져요. 자기 포인트 방향을 가리켜야 된다. 포인트 방향으로 가리키게끔 이렇게 싹 낚싯대를 돌려주고, 조류가 빠를 때는 라인을 앞으로 너무 많이 보내버리면 조류가 표층조류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빠를 때는 조금 이렇게 싹 펼쳐주고, 조류가 완만할 때는 거의 없거나 할 때는 그냥 싹 풀어줘요. 그리고 수심이 깊어갖고 채비를 빨리 좀 내리고 싶다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조류가 이렇게 가는 방향, 이렇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설명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조류가 빠른 상황에서는 찌가 떨어지고,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목줄이 이렇게 펼쳐져야 돼요. 목줄 방향. 목줄이 이렇게 펼쳐지도록 만들어져요. 어떨 때 조류가 빠른 상황, 그리고 조류가 완만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펼쳐져요. 그리고 조류가 거의 아주 천천히 흘러갈 때는 이렇게 채비가 펼쳐지는 것이 좋습니다. 미끼예요, 미끼. A, B, C.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방법을 모르면 텔트 접고 못해요. 채비가 안 내려가요. 그리고 이 거리는 곧 수심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착수되는 지점을 자기가 입질 받는 지점의 수심이 약 10m라 그러면 약 10m 전방에 던져주는 거예요. 수심과 직결. 이것은 수심과 직결됩니다. 전유낚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유낚시 아무나 하는 것 같아요. 안 해. 혹자는 그래요. 아무나 뭐 전유낚시 좀 해보다가 반유동낚시, 와, 그 사람들 정말 대가예요, 대가. 전유낚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유낚시는 이런 계산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요, 저버릴 전유낚시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조류가 빠른데 목줄 방향이 이렇게 펼쳐져야 되냐 그러면요, 조류가 빠른 경우에 C처럼 미끼가 뒤에 착수되게 되면 찌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미끼보다 찌가 덩치가 커요. 물에서는 무게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덩치가 우선돼요. 조류 흐름에 저항을 많이 않는 녀석이 빨리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찌가 미끼보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찌가 조류를 받아서 미끼를 끌고 가버립니다. 내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조류가 빠른 상황에서는 찌보다 조류 방향 앞에 미끼가 떨어져 줘야만이 찌가 더 내려오는 시간에 미끼가 하강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줄이 긴 이유도 그거예요.
목줄이 어느 정도 3m 정도 이렇게 4m 정도 내려가 뿌리를 갖게 되면 그때는 크릴이 미끼가 조류 흐름의 저항을 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줄을 이렇게 풀어주라 그랬죠. 그러면 찌는 이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도록 라인을 따라서 들어오게 되고 채비는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조류가 완만할 때는 그냥 그대로 던지게 되면 지가 떠내려오면서 이것도 얘도 가라앉을 수 있고, 조류가 아주 천천히 할 때는 이렇게 해줘도 미끼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A, B, C 정도의 테크닉을 갖지 못하면요, 전용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문수의 전용 낚시 델타 조법의 조류가 행으로 갈 때의 성명을 듣고 계십니다. 자신이 생각해서 조류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되게 되면 미끼를 항상 조류 하류층에 그리고 찌른 조류 상층에 착수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야 미끼가 부담 없이 내릴 수가 있답니다. 흐르는 조류를 따라서 찌가 이렇게 떠내려올 때 미끼는 아무런 저항 없이 아래로 가라앉게 되거든요. 봉돌의 무게에 의해서. 그때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샥 던져가 착수될 무렵에 착 이렇게 낚싯대 초리것을 조류 상류 쪽으로 착 보내게 되면 어떻게 미끼는 오른쪽에 탁 떨어지고 찌는 왼쪽으로 탁 떨어지게 됩니다. 조류가 완만하게 흘러갈 때 찌가 조류를 따라 천천히 떠내려가면서 채비는 착수대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내려간 채비가 먼저 조류를 따라 선행을 하게 되는 이런 체제를 갖추는데요. 이때는 찌가 조류 하류측에 그리고 미끼가 조류 상류측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모습과 반대로 낚싯대를 초리끝을 오른쪽으로 탁 튕기게 되면 찌가 오른쪽으로 오고 미끼는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착수와 동시에 샥 던지고 착 아주 조류가 하고 앞으로 다가오게 채비를 천천히 앞으로 다가오게 할 체제에서는 찌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뽕돌이 떨어지고 미끼가 떨어지는 도리깨 치듯이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전용 낚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왼손이 무슨 일을 하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던지죠. 이렇게 샥 던지 착수와 동시에 어때요? 왼손이 줄을 딱 잡아버립니다. 줄을 잡아버리면 탁탁탁 이렇게 던지게 착수가 됩니다. 그게 아주 좋은 착수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안 된다고요? 해보십시오. 3번만 던져보십시오. 됩니다. 3번만. 안 해보고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안 되니까 김문수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이것은 베테랑들은 그냥 우습게 합니다. 싹싹싹 해버려요. 그리고 라인도 마음대로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수를 시키는 원인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조류가 빠를 때, 그쵸? 조류가 완만할 때, 그러나 조류가 아주 느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찌가 살 들어옵니다. 따라 들어오고, 덩달아 이 녀석이 들어오는데, 제가 여기에 밑밥을 던졌을 때, 임의의 포인트, 그러니까 자신이 원했던 포인트 1m 내외의 범위를 가진다.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쵸? 영상을 보게 되면 제 채비가 이제 사정거리 안으로 접근합니다 할 때 내가 이미 잡은 임의의 포인트 1m 전방에 내 채비가 접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스쳐 지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그냥 그대로 따라 흘러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서 더 1m 전방에서 더듬어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류가 빠를 때는 스쳐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좋아요. 왜? 조류가 빠를 때는 아무래도 찌의 흐름이 미끼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도 이미 아래 찌미 채비는 조류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능성 찌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능성 찌를 사용하게 되면 찌가 채비가 가는 방향으로 누워요. 이렇게 수면에서 찌가 채비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요, 찌가 이런 방향으로 눕습니다. 여러분이 낚시를 여기서 이렇게 한다 그래도 찌가 눕고, 찌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찌가 이런 방향으로 누워요. 그래서 전유동 낚시는 기능성 찌를 사용하는 겁니다. 낚시는 그 사람의 방법이에요.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방법에 맞게끔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들어가요. 그래서 조류가 빠를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뭐가 찌가 스쳐 지나가게 하는 체제를 갖춰줘도 무방하다. 왜? 찌미 채비가 이렇게 떨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물고기가 조류가 빠르게 되면요, 움직이는 행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 안 먹으면 그 미끼를 놓쳐버리니까 확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끼가 접근하게 되면요, 손살처럼 나와서 팍 먹고로 팍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스쳐가 지나가게 하는 방법도 무난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조류가 빠를 때는 스쳐 지나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류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되면 자신의 포인트에 접근한 다음에 밑밥이 흘러가는 그 라인을 따라서 채비가 그대로 흘러가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흘러가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조류가 아주 완만할 때는 사정거리까지 접근시킨 다음에 그 포인트를 더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이런 방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델타조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류가 빠를 때, 스쳐 지나갈 때 할 때는 뒷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작정 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스쳐 지나갈 때는 어떻게 뒷줄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조류가 완만하가 그냥 그대로 밑밥이 흘러가는 곳으로 채비를 진행시킬 때는 뒷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뒷줄 관리 잘못해버리면 채비 떠버려요. 조류가 완만할 때 그 가장자리에서 탐색할 때는 뒷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는 궁금하시죠? 정말 이게 키포인트지만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자, 밑밥이 내린 곳으로 이제 1m 정도 두고 접근을 합니다. 이제 1m 전방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조금 띄워줘야 되겠습니다. 조금 띄워서 이제 밑밥이 들어간 곳으로 거의 다 왔어요. 한 50cm 정도 두고 접근을 합니다. 저곳에서 바닥을 찍거나 그렇지 않으면 입질을 해야 되는데, 바닥을 찍었군요. 예, 바닥을 찍었습니다. 저곳에서 입질을 해야 됩니다. 왔다. 그다. 피싱 TV